네, 안녕하십니까. 대장주거래의 최고수 김선성 대표입니다. 좀 너무 아쉽습니다.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좀 무기력한 경기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월드컵 추가 남아공한테 졌습니다. 참 좀 아쉽고 좀 진짜로 아쉽고, 근데 또 시장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번 주에도 제가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대장주 콕 집어서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시청들 하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6월달, 5월부터 해가지고 6월달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우리가 시장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는 카카오톡이나 우리가 1대1 이런 상담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진 않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고 텔레그램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기 피해들이 많으니까 절대로 1대1로 뭘 해준다, 그리고 1대1로 상담을 해준다든지, 좋은 종목이 있다든지, 톡이 온다든지,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라니까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이데일리는 절대로 그걸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사칭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이제 시장.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900을 깨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거의 올해 들어서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 최악입니다. 3월 달에 사실 이제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3월 달 저점 때도 이미 깼고, 여기서 이제 900포인트가 전전주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줬는데 21선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끝자락에는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가면 850선. 지금 이제 저점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저점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코스닥에서 여러분들이 대장이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알테오젠. 30만 원 초반부터 사실 이제 28만 원이 저점인데 30만 원 초반부터 강력하게 유땡땡에서 얘기를 했어요. 유땡땡에서 사라.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알테오젠 제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술 이전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기술 이전권이 많이, 특히 이제 빅파마 쪽에 많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지금 매출 추이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로열티 유입이 강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장은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쳤는데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하는 이제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떨어지고 있죠 지금. 에코프로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나마 이제 알테오젠은 지금 선방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시장을 이끌어 가려면 주도주가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2개에서 3개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소는 지금 이제 9천을 넘기고 나서 이번 주에 폭락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거래소도 강력 매도다. 강력 매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소 9,385가 이제 고점으로 작용을 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제 화요일 날 900포인트가 넘게 빠졌어요. 900포인트가 9.99%가 빠졌더라고요. 정확히 9.99. 그러니까 하루폭으로는 사실 이제 3월 달에 여기가 아마 하루폭이 12%예요. 최대 낙폭이에요. 최대 낙폭.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9,000포인트 이상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강력 매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번 주에 나와서 했습니다. 결국 이제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이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착시 현상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2개를 합하면 거의 4천조에 육박해요.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4천조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떨어졌을 때는 4천조 이하였는데 두 종목이 4천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근데 돈이 이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심하게 폭락을 하고
또 폭등을 합니다. 목표가도 뭐 지금 뭐 두 종목 다 올려놓는 것 같아요. 증권사마다 지금 뭐 다르긴 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400만 원 이상 지금 목표가를 올려놓고 삼성전자도 한 50만 원 이상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9천 이상에서는 저는 강력 매도라는 얘기를 저번 주부터 했는데 저번 주가 아니라 전전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와서 강력 매도해야 된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는 나중에는 뭐 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9천 이상은 또 폭락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9천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근데 변동성이 엄청 커요, 지금. 변동성이. 이 두 종목도 그 두 종목이지만 또 ETF 상품까지 지금 다 아시다시피 단일 종목 ETF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 코덱스 단일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상품이 두 개가 상장이 되는데 이 두 종목도 지금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만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6월 달에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들고 있는 분들은 완전히 뭐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느끼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주식이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나머지는 다 주식이 아닌 것 같아. 6월 달 느낌은 그래요, 진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외에는 주식이 아닌 거야, 거의. 거래소 어떤 종목도. 물론 이번에 뭐 삼성전기도 좀 많이 올라갔고 SK스퀘어는 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전부 다 보면 주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식이다. 나머지는 주식이 아니다. 꼭 그런 느낌으로 요즘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저번 주에도 제가 강력 매도라고 얘기했듯이 이번 주도 마찬가지 강력 매도입니다. 강력 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 강력 매도. 매도하고 나서 지금 당장은 뭐 7천을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흐름상은. 근데 결국은 나중에 7천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7천을 깨든지. 그래야지 가격 매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는 작년 2284부터 한 2300부터 해가지고 7000포인트를 올렸어요. 7000포인트. 7000포인트. 그러면은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4배가 좀 안 되죠. 거의 4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상승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코스피가 뭐 12000포인트, 뭐 15000포인트 지금 더 지수 상향을 올려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큰 조정을 거쳐야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기간에는 이제 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막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왕따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식이고 나머지는 주식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올라가도 나머지 종목들은 폭락해요. 보시면 아시고 거래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목 빼고 그다음 ETF 상품 삼성전자 단일 종목 ETF하고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 이 두 종목 ETF 상품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전부 다 하락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도 거래소도 그렇고. 근데 뭐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이제 제 생각에 가격 매력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사실 고통스러운 구간에 지금 5월 달 이후에 고통스럽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라인은 다 깼어요, 사실 여러분들. 중요한 이평선. 뭐 5주, 뭐 10주, 20주 뭐 다 깼어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남았어요. 이게 이제 한 850선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마지노선인데 이게 깨지면은 이제 뭐 750 아니면 뭐 700.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더 내려갈까 봐. 근데 어쨌든 마지막 하락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나서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급반등이 나와도 코스닥이 이제 중요한 게 주도주예요. 거래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는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9천을 넘어가는 그 흐름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알테오젠 요 하나예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 이제 주도주가 있어요. 2차 전지.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알테오젠 하나 가지고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또 다른 주도주가. 근데 저는 이제 하반기에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하반기 쪽에 이제 바이오 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활성화가 되려면 물론 이제 코스닥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 예, 이번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 이제 원익 IPS, 예, 시세들이 많이 나면서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왔고, 뭐 그다음 이제 리노공업도 있고, 뭐 이오테크닉스도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들은 이제 또 시세가 또 크게 났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장을 이끌려면 알테오젠 하나 가지고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닥의 이제 바이오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코오롱 티신이라든지 HLB라든지, 그다음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왜냐하면 기술 검증이 끝난 종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 이전을 많이 시켰잖아요. 앞으로 더 들어올 거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이전권을 몇 건 성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로열티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마친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서 시장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근데 바이오가 활성화가 안 되면 결국 코스닥은 침체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반도체 소부장만 가지고는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견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이오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데 가격적 매력은 좋은데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 850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이 일단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뭐 유땡땡을 통해서 제가 30만 원 초반에서 알테오젠을 2주 전부터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 한 20% 올라왔습니다. 20% 이상 올라왔어요. 여기 이제 저항이죠. 중기적으로는 50만 원까지는 파동이 남아 있는데 여기 이제 저항대에 진입을 해서 여기서 좀 눌릴 거예요. 알테오젠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유땡땡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예, 유땡땡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사라고. 예, 알테오젠 강력하게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장은 코스닥의 대장은 알테오젠이다. 에코프로 BM이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이 아닙니다. 대장이. 물론 시총 2위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이지만 알테오젠이 대장이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알테오젠이 왜 갈 수밖에 없는지. 로열티도 지금 뭐 2천억대에서 지금 올해 한 뭐 예상 실적도 한 4천억대, 영업이익도 급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SC 제형 저번 주에 설명해드린 거, SC 제형이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주들이 제형을 많이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할로자임사하고 이 기업밖에 지금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정맥에서 PR로 바꾸는 제형을 알테오젠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형을 쓰려면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근데 그 제형을 바꾸는 거를 사실 난이도가 높아도 빅파마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키드루타, 먹사의 키드루타, 항암제거든요. 전 세계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매출이 가장 큰 키드루타도 제형을 바꾸려고 해요. 하다못해서. 그러면 알테오젠한테 로열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형을 바꾸려면. 그냥 바꿀 수는 없어요. 만약에 특허 소송이 걸리면 요즘은 조 단위 소송, 몇십 조 소송이 걸려요. 그건 엄청난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그냥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예. 무조건 써야 됩니다. 제형을 바꾸려면. 알테오젠의 기술을 갖다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 유입이 앞으로도 더 크게 유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28만 6천 원 지금 폭락 안 하잖아요. 폭락 안 한단 말이에요. 폭락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유땡땡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콕 집어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다음 이제 또 강조드린 게 제가 시젠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오늘 이제 급등했는데 시젠. 여기서 24,000원대에서 강력 매수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한번 얘기하고, 여기서 한 20% 이상 급등했는데 여기서 이제 차익을 얘기를 했어요. 차익. 그리고 다시 또 잡아라. 한 40% 터졌어요. 근데 이제 6월 이후에는 또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또 시젠을 계속 얘기했어요. 왜?
이게 매출이 급증해요. 올해 한 5천억 이상 매출이 나와요. 영업이익도 그 급증하는데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예요. 사실은. 진단키트 쪽에서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는 이제 매출이 급감했지만 해외 쪽의 PCR 제품들이 지금 실적을 견인한단 말이에요. 또 주가도 많이 안 올랐어요.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제가 매수 얘기를 했어요. 유땡땡에서. 유땡땡에서. 어쨌든 폭락장에서도 선방했죠. 5월달 폭락장에서도 터졌고 6월달에도 선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장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유땡땡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매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개장 전까지 예, 유땡땡 방송을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또 저녁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9시 편한 시간이죠. 퇴근하고 식사들 하시고 편한 시간에 예, 유땡땡에서 이렇게 제가 대장급 종목들을 콕 찍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 가야 되고 그리고 왜 사야 되는지 예? 사야 되는 사유가 중요해요. 이런 자리에서 왜 사야 되는지 이런 자리에서 왜 사야 되는지 그냥 요즘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산다고 해서 이렇게 폭등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 코스닥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정말로 가격적으로 매력이 좋고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움직임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일단 5월, 6월 달에 코스닥이 폭락을 했고 1229포인트에서 지금 900이 깨졌잖아요. 지금 890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데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식이다. 돈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 상품. 그쪽으로만 돈이 쏠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이 나와도 주가들이 요즘은 잘 안 움직입니다. 좋은 종목들 정말 많아요. 근데 제 생각이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실적도 좋고 주가도 많이 안 오른 특히 바이오 쪽에서 성장성도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앞으로 기술 이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것들 담아놓으면 하반기에 아마 재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유땡땡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많이 얘기해 드리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고요. 들어오시면은 채팅도 유땡땡은 자유롭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금감원 제재 때문에 종목 상담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들어오셔서 수다도 떨고 예.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 예,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래서 많이들 참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 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예, 휴대폰에 카메라를 켜시고 예, QR 코드를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시면 예, 이렇게 주소 창이 나와요. 그걸 누르시면은 예, 바로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은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혹시 카카오톡 텔레그램에서 뭐 1대1 뭐 상담해준다, 뭐 종목 상담해주겠다, 아니면 좋은 종목 추천해주겠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예, 절대 예,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동참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 도장주 또 거래법 예, 다시 또 강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한 주간 주간 이슈하고 뭔가 이슈들이 있는가 정책들 좀 체크를 해보고요. 뭐 최근에 특별한 이슈들은 없는데 일단 월드컵은 좀 너무 좀 아쉽습니다. 자력으로는 진출을 못하고 그래도 뭐 조금 희망은 있는데 너무 실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최강 그 선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못한다는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제 주간 이슈 이번 주에 새로운 좀 이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K 바이오의 위상 우리가 요즘은 뭐 K 콘텐츠 한류 영품 때문에 K 드라마, K 영화, K 팝 뭐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거기에 또 K 방산, 그다음 뭐 K 뷰티. 예. 근데 이제 K 바이오도 모르게 여러분들 수출 많이 되고 우리가 기술 이전도 많이 하고 기술 수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임상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임상도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우리가 좋아요. 근데 이제 자본력에서 뭐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은 기술은 좋아요. 그래서 K바이오 지금 미국 외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지금 참여 기업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조금 이번 주에 바이오주들이 조금 반응이 좀 있었지 않았나. 22일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사실은.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마 기술 수출권을 또 이루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사실은 바이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바이오 봐야 된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계속 얘기하지만 그다음 HLB, 그다음 코롱 티슈진, ABL 바이오 이런 것들 봐야 된다. 자, 뭐 월드컵은 뭐 지금 시작된 지 뭐 일주일 벌써 지났고요. 이거는 뭐 특별히 이제 뭐 이슈가 될 건 없어요. 과거에는 월드컵 수혜주들도 사실은 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치킨, 닭, 뭐 하림, 동우 팜테이블, 마니커의 표현이지. 왜냐하면 이 월드컵 기간에 맥주하고 치킨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녁 때 안 하고 오전에 그 생방을 하죠. 그 경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전에 이제 맥주하고 이렇게 뭐 물론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녁에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테마가 잘 안 붙어요.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종전 합의는 뭐 이미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그래도 유가가 지금 80달러에서 WTI 기준으로 70달러까지 다행인 것 같아요.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뭐 다행이고 또 이 대통령이 이제 유럽 선방 갔다 온 거는 벌써 일주일 전이고 그다음 한사우디 원유 가스 MOU 추결한 거 이것도 이제 뭐 일주일 전에 나왔던 이슈들이에요, 사실은. 새로운 이슈는 이거죠, 요거 새로운 이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기술 이전에 관련된 미팅과 러브콜을 받고 그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미 뭐 벌써 성사를 시킨 기업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이슈가 없는데 세계 최대 지금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지금 이번 주에 그래도 가장 큰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국민성장 2차 프로젝트는 이미 뭐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게 사실은 이게 한 달 전에 이미 이거 추진하는 거 지금 정책 사항으로 나왔는데 이 성장 펀드의 돈이 사실은 이제 반도체, AI, 그다음 이제 신재생, 그다음 여기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유망한 섹터들이에요. 뭐 그 외에 이제 로봇도 있고 그러니까 유망한 성장 기업들인데 성장 산업인데 사실 바이오에도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하반기에.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종목들이 뭐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우수수 떨어졌죠. 지수도 지금 사실 고점 대비해서 한 30% 떨어졌어요. 코스닥이 1220포인트 이상에서. 그 종목은 30%만 떨어지지 않아요. 종합지수가 30% 떨어지면 종목들은 40%, 50%, 뭐 심한 거는 60% 이상도 떨어져요. 심한 것들은. 이렇게 떨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떨어진 거에 1.5배나 2배 가까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이 정도 떨어지면. 지금 코스닥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더 안 들어져. 돈은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빨아 당기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장이 더 어렵습니다.
특히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근데 거래소도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썩 녹록치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다른 거 갖고 있는 손실 많이 났어요.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폭락 엄청 심하게 하고 있죠. 그죠? 자, 여튼 뭐 이건 정책이에요. 이건 정책인데 이 정책 사항은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돈이 유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저 성장 펀드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 개발 기업들, 그다음 AI 국가 프로젝트 기업들 이런 쪽에 이제 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아직은 이런 쪽으로 유입이 아직은 안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돈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시장 폭락 외에 주도주는 뭐 변함이 없어요. 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폭락하면 살아나죠. 폭락하면. 그래서 2주 전에 하이닉스가 180만 원대로 내려왔었어요. 180만 원대. 삼성전자가 그때 27만 원이 깨졌나? 그럴 거야 아마. 27만 원 깨고 내려왔. 그래서 제가 10억을 질르십시오. 예, 10억을 사십시오. 10억이 없는데 무슨 10억이냐.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을 많이 질러라. 그 얘기예요. 그걸 2주 전에 폭락했잖아요. 그때. 폭락할 때 10억 질르십시오. 그거를 이제 유땡땡, 아까도 얘기했지. 유땡땡 무료 방송에서 10억 질르십시오. 예, 그거 실제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9,000포인트 갈 때 팔아라. 파십시오. 예, 계속 들고 가지 말고. 예, 10억 질르십시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여튼 이 두 종목의 주도주 역할은 아직도 뭐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 빼면 뭐 거의 뭐 거래소는 지금 시체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코스닥이 문제인데 이제 변함은 없어요. 코스닥도 사실은 주도주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1월 달에 터트리고 나서 1월 이후에 박스권이야, 박스권. 뭐 사실 알테오젠도 거의 박스권이긴 하지만 예, 박스권이라는 건 고점을 못 넘어가고 폭락하면 최저점은 깨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최저점.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아마 14만 원대 근처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엔 반등 줄 거예요. 근데 주도주는 맞지만 현재 대장은 알테오젠이다. 대장.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도주 맞아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대장은 SK하이닉스죠. 시총이 뒤바뀌었죠, 한번. 아마 오늘도 아마 뒤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시가총액. 별 차이 없는데 삼성전자 1위, 부동의 1위 자리를 하이닉스가 지금 뒤집었잖아요. 25년 만에. 거의 한 26년 만인가? 그러니까 1위, 시가총액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25년 동안. 그거를 하이닉스가 이번에 시총 1위로. 그러니까 대장의 사실은 하이닉스야. 주도주는 둘 다 맞지만 이번에 대장은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그래서 알테오젠을 계속 집중하라 그래요. 그다음 이제 뭐 LG전자하고 LG CNS가 사실 젠슨항 오기 전에 한번 폭등을 해서 거의 더블 시세를 내고 나서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반토막이. 그러니까 가격 매력은 좋아요. 가격 매력은 좋은데 사실 뭐 지금 다시 고점대로 올라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7월 달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반등 정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LG전자는 반토막 났으니까 44만 원대에서 지금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죠. 그죠? LG CNS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지금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달에 젠슨항 오기 전에 새로운 주도주 LG전자, LG CNS 거기에 이제 삼성 SDS까지. 근데 역시나 현재 시장 주도주는 이 종목이죠. 이번에는 대장이 하이닉스다. 역시 둘 다 주도주지만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 주도주 중에서도 대장을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대장을. 특히 폭락할 때. 폭락할 때. 급등할 때는 여러분들 따라잡으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지수 때는 급등할 때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자, 저는 이제 오늘은 강력 매도를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모건 스틸리, JP 모건 이제 지수 목표치를 다 상향을 했어요. 코스피 뭐 12,000포인트. 뭐 골드만삭스는 뭐 15,000포인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년까지 본다면은 12,000, 15,000 갈 수도 있어요. 내년까지 본다면. 근데 올해는 저는 9,000 이상에서는 지금 9,300이 고점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9,300포인트. 9,328인가요? 하여튼 9,300 넘어서 고점 쳤어요. 9,000 이상에서는 좀 매력이 없다고 봐요. 최소 7,000포인트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7,000을 깨든지.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강력 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하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뭐 900포인트가 넘게 폭락을 했는데 다시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지금 9,000 가까이 또 올렸어요, 지금. 예? 9,000을 넘어가더라도 저는 강력 매도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종목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파동이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중장기 파동 끝났지만 단기는 고점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여러분들 빠지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루에 12% 빠지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만약에 고점을 못 넘기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빠져버려요. 그 올라갈 때 특히 탑승을 해버리면. 올라갈 때 잡아버리면 폭락하면 20%, 30% 이런 그 주도주, 대형주도 20, 30% 손실이 나버려요. 그냥. 단기간에 그것도. 뭐 일주일, 이주일 그렇게 걸리니까 아니야. 단 며칠 만에. 자, 근데 이제 그 외의 종목들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작년부터 많이 올랐죠. 사실 하이닉스는 10배 올랐어요, 작년에. 작년 대비해서. 10배 올랐어요. 삼성전자도 거의 한 5배, 6배 이상 올랐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상승률이 높죠. 스퀘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삼성전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현대차도 상반기에 많이 올랐어요. 삼성생명 당연히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삼성물산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은 사실 뭐 조선업 업황이 호황이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아놔서 사실은 실적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평가는 아니에요. 100만 원도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세가 더 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벌써 이제 고점을 못 넘기잖아요. 그게 몇 달째 진행되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기아, 현대모비스 이번에 전달에 크게 터졌죠. 삼성 SDI 마찬가지. SK 효성중공업, LG노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작년 이후에 상승률이 어마무시해요. 뭐 적게는 뭐 한 3, 400%지만 많게는 뭐 500%에서 1000%까지도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뭐 1000%가 넘죠. 그죠? 실제 보면은 다 보면은 300%, 500% 이상 올라가는 작년 이후에. 근데 이제 고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코스피지수가 앞으로 쉬지 않고 15,000을 간다면 모르겠지만 9,000 이상에서 고점을 쳐버리면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강력 매도해야 된다. 이번 주에 또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들이 가장 크게 났어. 올해 상반기까지. 그래서 시세가 크게 난 것들은 마찬가지로 강력 매도. 강력 매도해야 된다. 스퀘어 마찬가지, 삼성전기 마찬가지, 현대차, 삼성생명,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올해 시세들이 크게 났습니다. 강력 매도해야 됩니다. 강력 매도 안 하면 앞으로 만약에 제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어요. 지수가 만약에 7,000포인트 떨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이 주가들이 20%, 30% 이상 더 떨어져요. 당장은 아니지만. 물론 지수가 반대로 12,000 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지수가 또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시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몇십 프로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반드시 강력 매도해서 현금화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나중에 폭락하고 다시 바닥이 잡히면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해야 돼요. 높게 잡은 분들은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 리스트를 좀 그것도 대한민국 대표 초우량주들이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단연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 증권사에서는 다 리포트 내면서 다 목표가 다 상향한 종목들이에요, 전부. 목표가 근데 장기적으로는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면 갈 수도 있지만 올해는 저는 시세가 끝났으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것들을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틀릴지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일단 종합지수가 아직은 뭐 폭락을 해서 뭐 화요일 날은 뭐 크게 폭락했지만 뭐 지금 7,000까지 내려온 상황은 아니니까 어쨌든 강력 매도 리스트입니다. 예. 잘들 참고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대장주들
예, 콕 찍어서 예,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또 고지 보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절대 운영 안 합니다. 이데일리는 절대 운영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기 주식 가지고 사기 치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예, 말씀을 각별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참할 수 있는 방법 또 고지 알려드리고 스마트폰에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예, QR코드를 찍어요. 그러면 거기 주소가 딱 나와요. 그거 누르시면 동참하는 방법 예, 나옵니다. 예, 고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대장주에 대해서 또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개별 종목들의 테마가 붙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테마가 집 나갔다. 예. 테마는 현재 가출 상태입니다. 가출.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집 나간 뭐 자식이 만약에 가출하면 이제 부모들은 찾아야 되죠. 그죠? 근데 금방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테마는 가출했어요. 예. 가출. 집을 나갔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사실은 뭐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다는 얘기 나와서 사실 호남 지역에 땅이나 부동산 아니면 공장 뭐 그런 것들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그거는 뭐 테마가 그렇게 오래 갈 만한 예. 사실 수혜를 받을 게 없어요. 만약에 영호남 쪽에 부동산을 땅을 뭐 그 외에 뭐 공장 부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리는 없습니다. 그냥 엮여서 하는 거죠. 그 테마는 좀 그렇고 실제는 상반기에 뭐 신재생 다 돌았고 5G, 강통신, 반도체 소부장, 양자모, 재건, 로봇 지금 사실은 테마가 붙질 않아요. 예. 왜? 코스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이 다시 최소한 1150 정도까지 회복을 해주면 여기까지 회복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테마가 다시 집 나갔던 테마가 아마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7월 달 지나야 되고 8월 달 정도까지는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지나야 그래야 테마가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유력한 거는 있어요. 이 이제 테마들은 상반기에 다 돌았어요, 이미. 시세들이 다 거의 났어요. 그러니까 반짝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그나마 제약바이오는 테마가 약간 붙었다가 반짝했어요. 근데 가격적으로 매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세계 최대 규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JP모건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세계 최대 그거 해도 사실은 요즘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수출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뭐 이제 미팅권 들어오고 이제 글로벌 빅팜하고 러브콜 들어오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작용을 할 거예요.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제약바이오가 가장 저는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 테마는 집을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집 나간 테마가 테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집을 나가 있는데 한두 달 정도는 좀 더 아마 집을 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자, 핵심 최우선 주도주 삼성전자 뭐 여전하고요. 아까 이제 사실 SK 하이닉스하고 쌍두마차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가격적인 매력.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또 폭락하면 또 올라오긴 할 거예요, 아마. 폭락하면은 또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37만 원 가더라도 고점 부담이 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력 매도하고 또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 가격적인 매력은 사실 LG엔솔이 좋아요. LG엔솔이. 이게 사실 이제 작년 이후에 박스를 못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LG엔솔이 지금
고점이 52만 원인가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60만 원대였는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러니까 30만 원 아마 초중반 정도 지금 35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30만 원 초중반은 가격적인 매력이 좋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이 사실은 반도체보다는 업황이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캐집은 탈피를 했지만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고 2차 전지 슈퍼사이클이 아니에요. 업황은 좋아질 거예요, 아마. 내년까지 본다면. 왜냐하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 로봇도 있고 시장성도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근데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쇼티지가 나와야 돼요. 쇼티지가 뭐냐면 반도체 디램을 만들어 놓고 물량 줘라. 우리가 미리 성금 줄 테니까 이만큼 줘라. 근데 물량을 대질 못해. 돈을 더 얹어 줄 테니까 이만큼 줘라 해도 물량을 못 대. 그게 쇼티지예요. 근데 2차 전지는 2차 전지 배터리는 근데 돈 더 얹어 줄 테니까 물량 이만큼 더 미리 줘라. 그런 건 없어요. 돈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미리 성금을 줄 테니까 이만큼 내놔라 해도 물량 공급을 못할 정도로 그만큼 풍기 현상이에요. 특히 HBM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슈퍼사이클이 아니죠. 업황은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근데 가격 매력은 좋아요. 예, 가격 매력은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는 이거 빠지면 담아가고 좀 중기적으로 보면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대규모 공급 계약도 따놨고. 자, 그다음 이제 코스닥에서는 자 아까 얘기 알테오젠, 그다음 코오롱 TCG, 바이오를 봐라. 왜냐하면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두 종목은 2차 전지 핵심 주도주긴 한데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강력하게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거야 아마. 근데 현재 주도주 대장은 알테오젠이다. 그리고 TCG는 내년에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왜냐하면 FDA 지금 3상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3상은 사실은 죽음의 계곡인데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은 역사적으로도 제가 임상 진행하는 거에 10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통과하면 얘네들은 기술 이전이 아니라 자체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체 시설로 그냥 만들어서 판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만 통과를 해도 거기서 매출이 충분히 터지니까. 그러니까 TCN이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5월 달 이후에 폭락에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죠. 폭락에도 8만 원대 내려갔다가 지금 10만 원대 올라왔죠. 그죠? 근데 박스권에 갇혔죠. 이번에 14만 원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 코스닥에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은 버틴단 말이에요. 충분히 버틴단 말이에요. 가격적으로 빠질 때 담아두면 좋을 거예요. 핵심 최우선 주도주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유땡땡에서 얘기를 해요. 알테오젠 이미 2주 전부터 강하게 얘기했고 TCN도 이미 한 2주, 3주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폭락했을 때 안 빠졌어요. 오히려 많이는 아니지만 폭락하고 나서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왔습니다. 두 종목은. 바이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유땡땡 들어오셔요.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들을 콕 집어서 타이밍도 얘기해드리고 왜 사야 되고 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유땡땡에서. 검색어에 김선상 대표 아니면 김선상 파트너 검색어에 쳐보세요. 남아있는 영상들이 한 600개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를 다 영상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채팅도 가능하고요. 수다도 떨 수 있고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핵심 바이오 종목. 이제 지금 제가 계속 바이오 얘기하잖아요. 바이오를 봐야 돼요. 바이오. 왜냐면 가격 매력 좋고 불황에도 경기 영향 안 타고 근데 기술 이전권들을 지금 많이 성사시켰고 알테오젠 대표적으로 기술 이전 엄청나게 수십 건의 기술 이전 성사시켰는데 내년까지 기술 이전 더 들어와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 뭐 2천억대인데 한 4천억대로 매출 늘어난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도 한 2천억대 나와요. 영업이익도. 얘네들은 제조 안 하고 가만히 로열티 받아서 몇천억을 버는데 대단한 거예요. 로열티로 몇천억 버는 건 대단한 거예요. ABL 바이오 마찬가지예요. 이중항체 관련해서 이미 기술 이전을 시켰어요. 근데 앞으로도 분명히 기술 이권이 더 들어올 거예요. 근데 가격 매력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 ABL 바이오도 지금 고점 대에서 반토막 나 있잖아요. TCG는 14만 원에서 지금 뭐 10만 원 이하로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가격적으로 지금 잘 지키고 있죠. 그다음 HLB 얘는 이제 리보라센이 얘도 마찬가지로 FDA 지금 3상 승인했다가 빠꾸 맞았어요. 근데 다시 지금
예, 다시 좀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FDA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통과만 하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HLB도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가 박스권이야. 근데 4만 원대 내려왔다가 지금 안 깨지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죠. 폭락해서 전달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달에는 폭락해도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관리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가장 커요. 가장 큽니다. 1위가 알테오젠, 그죠? ABL반은 이제 10위권 안에 되고 코롱티신이 5위 정도 되고 10위권 안에 들단 말이에요. 이 종목들이 움직여야 코스닥이 활성화되는 거야. 그래도 이 종목들이 움직여야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트는 여러분들 3,000당 제약이에요. 산이 하나 그려졌어요. 산이.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사실은 아일리아 바이오 항반변성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이번에 이제 경구용 인슐린을 위해 배에다 꽂잖아요. 예? 배에다 꽂는데 이번에 먹는 인슐린 그거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특허 논란 이슈 때문에 120만 원까지 갔다가 폭락을 했어요. 그다음 이제 불성실 공시를 또 한 번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20만 원 갈 때 사실은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현재 1위잖아요. 얼마 전까지 에코프로비엠이 1위, 2위 왔다 갔다 했었는데 1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시총 1위까지. 1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20만 원 초반까지. 엄청난 하락이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허 이슈는 논란이 될 게 크게 없어요, 사실은. 논란될 만한 게 크게 없는데 그거 영향 때문에 폭락을 했고 뭔가 이제 그 블로그인가요? 거기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온 것들 때문에 그 2달 전에 크게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폭락했어. 불성실 공시 지정받은 것도 사실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특별히 악재가 없는데도 코스닥에 못 가다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지금 경구용 아까 얘기했듯이 인슐린, 그 먹는 인슐린 그거 지금 임상 진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상당히 좋다. 뭐 20만 원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3,000당 제약은 사실은 이제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 원료의약품 의약품 만드는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이런 거 만들어요. 그래서 매출은 나와요. 뭐 한 2천억대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영업이익이 그렇게 막 급증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오 시뮬러 제품,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올라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황반변성 치료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견인을 한 거예요. 바이오 시뮬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검증된 신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만들어 놓으면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내년까지 본다면은 이런 쪽에서는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120만 원 간 거는 좀 과도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오버했다 그렇게 좀 보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오버는 아니에요. 20만 원대면 사실은 크게 오버한 게 없어요. 작년에도 20만 원 이하도 있었지만은 거의 올라간 거 다 빠졌죠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올려놓은 거 지금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럼 가격 매력이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가 제가 하반기에 얘기했듯이 움직임들이 좀 나와준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담아두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또 대장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렸고 유땡땡에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많이들 동참들 하시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에 9시에 진행을 합니다. 검색어에 김선상 한번 쳐보세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드리는가 그런 영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뭐 힘은 안 나겠지만 마지막 고비 잘 넘기시면 아마 7월 달에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특히 코스닥이. 자, 힘들 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